이 영화의 각본을 쓰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딱 세대의 이야기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넣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건 아무래도 젊은 각본가의 합류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전체 20대 문화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MZ세대 문화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뭐 그들의 공간성으로 대표되는 옥탑이 등장한다던가 인터넷 BJ 문화라던가 그 세그멘트를 타면서 데이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20대 문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인 소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글을 쓰는 차원에서 이런 실제 MZ세대가 즐기고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요소들에 대한 선택들을 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부터 어떤 걸 제외할까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어떤 영화도 이것이 어떤 세대 혹은 어떤 젠더 특정 군을 전체적으로 대변한다라는 혹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은 저도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묶이거나 할 때면 좀 쑥스럽거든요. 왜요? 30대라서. 저도 30대 후반이지만 아직도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조금 우겨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저보다는 더 우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이언트 팽TV 팀에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 팀처럼 있는데 거기서 좀 서로 놀려요. 조연출이라든가 혹은 작가분들 중에는 20대도 있고 이제 좀 메인 PD나 저처럼 30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 이제 팽수의 어떤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나올 때 우리는 좀 늙지 않았나. 그래서 팽수를 좋아하는 팬층도 생각보다는 나이대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어린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저희랑 가까운 30대 이상의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는 2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물론 그런 취재들도 노력하지만 사실 저희가 재밌고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고 저희가 겪는 일들을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코미디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가장 솔직한 방법이었고 저희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트렌드적인 시의성, 특히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스타 피드에 뭐가 뜨는지 유튜브에 누가 유행인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보고 반영하는 방법을 아무래도 팽TV 팀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기에 거기서 차용했던 방식을 이 시나리오를 쓸 때도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많이 하는 이야기들, 많이 쓰는 밈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개그들, 진라면이라든지 전동 킥보드 타고 노는 것도 살짝 나이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거를 타기도 했고 타고 놀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더 젊은 세대의 어떤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찾아야겠어라고 해봤자 그게 마치 옛날에 요즘 사람들은 뻑카충이란 말을 쓴다. 버스카드 충전할 때 실제로 뻑카충 쓰는 청소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결국 누군가 뉴스나 어른들이 만들어낸 요즘 애들 말 같은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를테면 노담 같은 이런 거. 노담, 난 노담 그런 거를 찾을 바에는 그냥 혹시 조금은 30대스러울 수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아직 어중간하게 20, 30대에 걸쳐서 쓰는 말들,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국은 많이 넣게 되는 것 같아요. 반영된 시나리오 시기상 더 그랬었어요. 그런 각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연출자들 입장에서 나와 굉장히 좀 멀어진 세대의 이야기를 그릴 때 두려움 같은 것도 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좀 라떼는의 향기가 풍기진 않을까, 혹은 이 세대를 조금 오독해서 내가 읽어내는 건 아닐까 같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보였는데 청춘 영화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꼰대 영화였다. 나도 청춘을 알아! 이런 50대가 자기를 강변하는 그런 영화를
나는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관객들이 할까봐 제일 두려웠고요. 그래서 과연 50대 감독이 20대 영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세대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작가도 20대 가까운 작가, 그리고 이제 배우들도 실제 90년대생 뭐 이런 배우들과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호흡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기대가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배우들을 좀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영화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라는 영화 할 때는 제가 재훈이나 우진 배우한테 이 캐릭터의 감정이 이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그 감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이 게이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도 가졌고 막 이런 식으로 게이를 알아야 해. 너희는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성소수자를 알아야 돼. 뭐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취재라는 것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끌고 가는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그냥 배우들하고 이를테면 게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게이들과 함께 만나보자거나 게이들은 실제 이런 생각을 해라는 걸 하질 않았던 것이 이제 게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0대가 가진 어떤 감수성이나 이야기를 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게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하늘이는 이런 면이 있는 캐릭터야. 근데 그 캐릭터랑 비슷한 배우를 만나면 그 배우가 가진 것을 잘 끌어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제가 봤던 어떤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주고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제가 끌고 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보기 전에 포스터 이미지로 먼저 이 영화를 접했는데 너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이 둘의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고 스토리라인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늘과 봉식이라는 인물 로맨스가 아니라 둘이 엮이면서도 어쨌든 각자의 상황으로 이야기가 넓어지는 시나리오 구조라는 점이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같이 아주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벗어나자는 취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고민의 결과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작가님 혹은 감독님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전형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제 탈피할 것인지 고민했을 때 이게 이제 포스터로 이렇게 대변되기도 했지만 실제 영화에서도 이제 좀 고민이었거든요. 하늘이와 봉식이가 주인공인데, 그리고 이제 그의 상대들이 옆에 있는 건데, 하늘과 봉식이는 옷다방에 만나서 그럼 둘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정민이하고 헤어지고 봉식이랑 만났는데 아마 친구로 지내다가 보니 띠리리 눈 맞아가지고 둘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별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했을 때는 저는 그냥 하늘과 봉식이 어떤 뭔가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로 있고, 그들의 이제 각자의 사랑 이야기로 또 다른 것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20대 게이들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꼰대 영화가 안 되도록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보여주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가 이렇게 50대 감독이 할 수 있는 청춘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